상승률 꺾였다. 그렇지만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닌 그런 상태. 이번에도 대출 딱 막아버리니까 양극화 흐름으로 귀결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라든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라는. 교수님과 지난번에 러닝 콘텐츠 영상 올렸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보셨던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올해 교수님이 마라톤에도 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완주를 몇 개 하셨죠? 저 5개 했습니다. 벌써 메달이 5개요? 5개예요. 네. 이게 친구 잘못 삭힌 덕이죠. 네. 마라톤 대회도 우리 김 작가님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덕분에 5개의 메달을 벌써 획득했습니다. 5개의 고맙습니다. 메달. 근데 요즘에 한강에 러닝 해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바가 그러니까요. 야 정말 트렌드가 이게 바뀐 건지 날씨 때문에 이제 한풀 껐다. 전 날씨 때문에 생각하는데 저도요. 야 얼마 전에 저희가 김 교수님과 같이 러닝을 하는데 이제 마침 그날이 좀 추운 날이었어. 네. 눈 온 다음 날. 야 러닝 인구가 100분의 1이 아니라 200분의 1 토막이 났다. 저희가 그때 1시간 동안 마포대교에서 거의 반포대교 근처까지 뛰었는데 몇 사람 못 봤잖아요. 3명 봤나? 뛰는 사람. 그 전에 이제 한 수백 명이 그러니까요. 유행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없어지나? 어떻게 보세요? 이 러닝 인구 요 추위 좀 꺾이고 나면 내년 봄부터는 또 다시 돌아올까요? 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 김 작가님이 저한테 말해주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 형 뛰다 보면 이게 안 뛰면 몸이 찌뿌둥하고 뛰었을 때 오는 쾌감이 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걸 드디어. 그래서 원래 저한테 뛰러 가자고 오지 않으면 제가 절대 안 뛰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 근래는 안 오셔도 한두 번 알아서 뛰기도 합니다. 역시 제가 박정희 교수님이 이제 숨을 너무 헐떡이고 뛰실 때 숨을 좀 편하게 쉬어봐의 의미를 이제 점차 깨닫고 계시는군요. 요즘은 그렇게 험하게 숨 쉬지 않잖아요.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도 방한복 입고 뛰시면 너무 두껍게 안 입어도 사실 좀 뛰다 보면 열이 나기 때문에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힘드시면 아니면 헬스장에 러닝머신기도 있으니까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네. 그거 뛰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야 일단은 박정희 교수님은 올해 내내 상승을 얘기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또 하락에 대한 얘기가 또 힘을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올해 1월 11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12월 초인 지금 사람들의 심리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봐주고 말씀을 드리면, 야, 정말 이 강남이라는 곳은 이렇게 대출 규제를 옥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락 전환이라고 말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냥 상승률 꺾였다. 그렇지만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닌 그런 상태로 상승률이 나왔고요.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이제 상승을 안 해요. 네, 상승을 안 하고 그냥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데는 하락 전환으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전히 어떤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 김 작가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부동산 흐름도 양극화 흐름으로 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대출 딱 막아버리니까 양극화 흐름으로 귀결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강남구 말씀해주는 강남 3구를 말씀하시는 거일 텐데 이거 지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내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통상적으로 다 대출을 낍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 급하게 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놔도 누가 사러 오는 사람들이 확 꺾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제값 주고 사고 싶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또 못 사게 되는 형국이에요. 일단 거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 준 상황에서 어떤 스토리든 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빨리 처분하고 내가 사업 비상자금을 써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를 좀 해결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애하고 이제 난 미국으로 이민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출이 이렇게 옥죄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물건
자본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급매로 싸게 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느 동네 드디어 얼마 꺾이고 몇 억 낮아진 매물로 거래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 보도가 종종 보여지잖아요. 그것은 대출이 꺾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급매로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가격이 꺾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어떤 그 실수에 의거해서 나 어느 동네 가서 살고 싶어. 거기에 내가 원하는 평형대, 원하는 층고, 원하는 향으로 물건 나왔다고 하면 아직도 예전 가격보다 웃돈 주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대출 끼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실수요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통계라는 게 꺾인 것도 있고 약간 오른 상태에서 매매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뭐 오르는 건 꺾였고 떨어지는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막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출을 막아서 지금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는 걸 가지고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출 막는 거 이거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속 막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쯤 되면 다시 좀 풀 거고 그럼 거래가 살아나면서 폭등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 정도로 갈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대출이 막아서 어쨌든 이 거래량도 끊겼고 이제 실수요자도 점차 지금까지 올해 실수요자 많이 샀지만 실수요자도 줄어들고 있다. 이거 이제 내년 하락으로 가는 거다 얘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우리 김 작가 TV에서도 몇 번 나왔고 우리 뭐 지인들인 부익남 TV라든가 뭐 저희 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양극화론자예요.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자꾸 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송구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의 실수요라든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라는 주의거든요. 사실 이렇게 대출이 막은 형태가 이번에 그 흐름을 크게 저는 거스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국가에서 대출을 옥죄했던 정책을 완화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 지금의 기저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내년 상반기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서울에. 근데 그 기저가 싹 바뀌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출 딱 옥죄고 났더니 거래량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상승 기저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도강을 비롯해서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물들이 많은데 그 대출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팔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하락 전환이 된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대출을 옥죄해서 상승 기조를 꺾어놓은 것이 대출 다시 풀면 지금 그동안 상승을 이어왔던 흐름을 반전시킬 다른 정책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뭐 그린벨트 더 해지하고 공급하겠다, 무슨 재건축 앞당기겠다, 그거 잘 돼봐야 5년 뒤나 매물 나와요.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공급 측에서 집값을 꺾을 수 있는 요인은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팔팔대책 이후 안 되겠다, 야 못 사게 만들어야겠다, 이거 계속 오르네, 민심 흉흉하네 해서 대출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공급 해결도 못했고 다른 정책적 대안도 못 찾았으니 내년에 만약에 대출 풀어놓으면 올해 그 응축된 것까지 해서 다시 올라갈 기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안 풀 것이다. 안 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거래 유발되지 않고요. 상승의 기저가 계속되지 못하고 간간히 급매물 나오니까 싸게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홍보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려요. 12월 7일이네요. 12월 7일 날 논현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제가 부동산 세미나를 열어요. 저는 오히려 대출 옥죄했을 때 어떻게든 내 매물 시장에 던지려 하는 급매, 그래서 시중에 20% 30% 싸게 급매 나오는 거 줍줍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자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런 기저로 이제 세미나를 여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내 자금 여력이 꽤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지금 물건을 받아줄 수가 없으니 하락 추세가 계속될 거고요. 반대로 강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프리미엄 주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한껏 많아요.
아니, 뭐 이게 저는 아니니까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한껏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 지금 그 프리미엄 주택에 대해서 급매 나오거나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싹 소진이 돼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흐름을 정부가 이것만 봐도 이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정부가 프리미엄 아파트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공급을 해서 해결하려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에게 뭘 했냐면 재건축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2달 안에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니 2달 동안 논의해서 결판 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서 재건축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했더니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이 지금 빨리 속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정부에서도 판단한 거예요. 지금 빨리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대단지들이 재건축해주지 않으면 프리미엄 주택들,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른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시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정부가. 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역시 강남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선 말씀하신 교육이 언제 한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7일이에요.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교육 제가 링크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듣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방문 전에 네. 프리미엄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한껏 많다는 코멘트 해주셨어요. 예.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네. 내 주변에 없어도 어쨌든 그들의 사는 그 사세에는 있다라는 건데, 예. 그 얘기 듣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갖고 이렇게 지금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성 없는 멘트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강남에 집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괜히 저놈 강남에 집 샀나 보다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불편한 진실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모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우리 몇 번 확인했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게 지금의 형국이고, 이미 자산 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주거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공간으로 이주하고 싶어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여기 아파트를 제가 매입하면 실제 대지 지분이 몇 평 가져가는 거예요. 3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60억대 아파트 살려는 거예요? 그럼 한 평에 20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나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사적으로 내 개인 그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받으면서 그냥 좀 살기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다인 거지, 그걸 가지고 얼마를 되팔아서 뭐 하겠다, 생각보다 그런 걸 주판을 튕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정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게, 지금도 강남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한 25%보다 좀 내려오긴 했는데, 원정 지금 매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직 4분의 1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는 지방에서도 흔히 말해서 유지라고 불리우거나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지역에서 지금 더 이상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지역 경제 위축 이런 걸로 답이 없다 보니, 그럼 나도 이제 슬슬 정리하고 올라가야지 하는 수요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기 나쁜 거, 네. 그 경기 나쁜 것 때문에 직격탄을 받을 곳은 마포구, 서대문구, 광진구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해서 대기업 다니면서 맞벌이 하면서 두 분 합쳐서 세전소득으로 3억 왔다 갔다 업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에다가 대출 껴서 주택 구매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은 곳인데, 그런데 이런 곳들에게 대출을 옥죄니 당연히 마포, 광진, 서대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산층이나 중상층 분들이 사시는 동네에는 영향을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예고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긴 예고를 받지만 오히려 프리미엄 주택 하시는 그런 쪽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요, LG전자 2차 벤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요. 이번 경기까지는 내가 못 넘어갈 것 같아. 이번엔 정말 나에게도 혹독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돌을 던졌습니다. 저 그냥 가지고 있던 회사 다 정리하고 직원들에게는 그냥 위로금 다 나눠주고요, 다 청산하고, 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공장 근처에 있었던 집 털고 강남에 이제 노후는 편하게 보내려고요 하고 오는 수요들이 부울경 쪽에서도 오고
오고 전남 쪽에서도 오고 여수 쪽에서도요. 그리고 이 경기도 쪽에서도 일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값 올라서도 문제지만 그 오르고 찾아오는 분들의 니즈, 왜 이렇게 오셨는지, 열심히 일하고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았어요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 경제는 좀 더 큰 걱정이죠. 말씀하신 곳은 한마디로 서울에서도 최상급지라 불리는 강남 상구라든가 용산구의 한남동, 성동구의 성수동 같은 데들이 내년에 좀 더 오를 수 있다. 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여기도 지금 상승률은 둔화는 됐잖아요. 둔화는 됐죠. 그럼 둔화는 왜 된 거예요? 둔화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을 누가 사고 팔아야 그 상승률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샀을 때도 팔았을 때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일부 대출을 껴요. 네. 근데 일부 대출을 낄 때 예를 들어 단돈 1억이나 2억이 모자라도 결국 매매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요즘 대출도 잘 나오고 이 정도면 살만한데 하는 사람들까지 얹지 않으니까 정말 상승률은 약간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물건 하나가 있었을 때 사겠다는 사람이 3명이 붙어 있을 때랑 한두 명 붙어 있을 때는 가격 올리고 호가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요소인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둔화는 내년에 이런 거는 이어질 수 있어도 이게 하락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강남 3구에서 프리미엄 아파트가 있는 곳들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은 더더욱.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IMF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저 궁금한 거는, 왜냐하면 그 위기는 같이 맞을 거면 자산이 큰 사람은 더 박살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커지는 거죠? 네, 자산이 큰 사람들이 다 박살나는 건 아니고요. 자산이 크면서 유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자산을 싼 값에 매입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하고 저랑 또 한두 명이 더, 우리 여기 마포구니까 지금 마포구에 로타리 클럽 하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흔히 말해서 방구 좀 끼는 유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은 코로나19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업황에 영향을 잘 안 받는 그런 업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앞에 있었던 최형은 알고 봤더니 여행업을 해가지고 안 좋았죠. 안 좋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 최형이 찾아온 거예요. 김 작가님께. 우리 김 회장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 마포 그 공덕 오거리에 있는 내 10층짜리 건물 내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 내 30% 싸게 내놓게 좀 사줘요 하는 거예요. 그럼 김 작가님이 그거 바로 사주겠어요? 좀 더. 기다리죠. 물론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입 타이밍이 오겠다 싶어서 기다리는 마음도 일부 있겠지만, 아니 지금 경기가 박살이 나서 글로벌 위기가 생겼다는데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성 거기다 어디다 다 실으니 미안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요. 그러면 결국 더 급해진 최상욱이 가상의 인물을 최상욱을 했네. 여기서 갑자기 최부심님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냥 가상의 인물로 우리가 다 아는 부동산 유튜브를 한 저희 거예요. 이제 모임이 있어서 친해서 장난치, 상우가 미안해. 그냥 예를 든 거야. 그래서 최 회장님이란 분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김 회장 미안한데 내가 진짜 반값에 던질게요. 좀 사주쇼. 해서 그때는 그럼 반값에? 오케이, 좋아. 그리고 반값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그 집값의 전세율이 얼마예요? 대부분 50% 잡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전세금 자체는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면은 내가 매입해 주지 해서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라는 게 항상 겨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봄도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지나고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다시 경기가 좋아졌는데 갑자기 그때 싼 값에 사놨던 빌딩, 이제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 사업하겠다고 비즈니스 해보겠다고 그 빌딩을 다시 사러 왔는데 가격은 이제 그 사이에 더 오르는 거죠. 특히 더 오르는 요인이 이제 경기 회복됐으니까 옛날 금액으로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요인이 더 있어요. 옛날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유동성? 그렇죠. 위기 극복한다고 돈을 뿌리잖아요. 돈을 뿌리면 돈 가격은 싸지는 대신 전반적으로 물가 올라가고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전에 내가 이 100억짜리를 50억에 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나한테 180억에 팔 생각이 있냐고 찾아온 사람 생겼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양극화라는 거예요. 기업 현장에서도 이 양극화가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IMF 외환위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몇 개 했어요. 기아, 현대,
쌍용, 대우,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아세아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위기 생길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큰 회사가 인수합병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회사 하나 남았다 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현대기아. 그렇죠. 그럼 현대기아는 대한민국에서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까지 가져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에이치에서 자동차를 팔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위기 뒤에 양극화가 유발된다. 1등이 나머지를 다 독식하는 시장이. 그렇죠. 이제 이번 이 코로나19 끝나고 지금 엔데믹에 본격화된 불황이 이제 야기될 때 많은 재테크 유튜브 채널도 이제 문 닫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사 안 되는 데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야수같이 등장한 김 작가가 김 작가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제국주의자 같으니라고. 네, 열심히 저만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